프로야구 넥센의 이 박동원, 조상우 선수 성폭행 혐의로 지금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조상우 선수 관련 지금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달 23일로 좀 돌아가 보면요. 네. 그날이 아마 제가 알기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하. 한 경기를 끝내고 이제 주중 3연전 한 경기를 끝내고 호텔 앞 숙소 앞 이제 고깃집에서 네. 조상우 선수, 박동원 선수 그리고 이번에 신고했던 여성 네. 또 피해 여성 이렇게 4명이서 술을 마시고 아하.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소주 많이 마셨으니까 이제 우리 그냥 호텔에 가서 술을 먹자 이렇게 네.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걸어서 간 게 아니라 차를 갖고 간 거예요. 허허. 차를 갖고 갔으면 이제 그 피해자 그 신고했던 여성이 우리 술도 좀 많이 먹었으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대리운전을 부르자 했더니 그 당시에 조상우 선수가 가까운데 그냥 내가 운전하면 돼 아하. 라고 해서 운전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날 성폭행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상우 선수가 그 외에 음주운전도 했다는 의혹까지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요. 보세요. 소주 마시고 2차 노래방까지 갔으니까 노래방에서도 김복준 의원님 네. 뭔가 술을 곁들였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일단은. 네, 그런데 예. 노래방까지 걸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로 가는 과정에서 네. 차를 탔다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정작이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소주 한 잔밖에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소주 한 잔 정도라면 0.05% 이하니까 네. 처벌 어떤 이 수치에는 해당하지 않죠. 아하. 그래서 아마 한 잔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그 말을 다 믿어주지는 않죠. 아하. 당연히 조상우 선수의 그 당시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겠죠. 아. 예, 그 주치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요. 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조상우 선수가 그 여러 명과 같이 술을 마신 그 업소에 가서 네. 영수증 확인을 하고 몇 명이서 몇 병의 술을 시켜가지고 각각 나눠 마셨는지 그것도 따져보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거는 아마 이 경찰에 의해서 이제 밝혀질 겁니다. 네. 물론 하지만 이 방식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백승 변호사님. 네. 예전에 개그맨 이자 방송인 이창명 씨 때도 그렇게 CCTV 통해서 그 룸에 그 술집에 있던 룸에 술이 몇 병 들어가는지 계산해서 n분의 1로 즉 사람 수도 나눴지만 그때도 주장이 술은 들어왔지만 나는 안 먹었다 이렇게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창명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목격자 진술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당일날 병원에 가서 소주 2병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근데 무죄 나왔죠. 아하.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림빵 뺑소니 사건. 아하, 네.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가 본인이 술 많이 마셨습니다. 자백했어요. 근데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뺑소니 부분은 유죄였지만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소주를 한 잔을 먹었건 그날 10병을 먹었건 간에 네. 문제는 지금 그게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혈중에 알코올은 아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한 하루 정도가 지나도 피 속에는 알코올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알코올 성분이 감소되는 그걸 역으로 추산해서 술 마실 당시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위드마크 공식인데 이번에도 일단 경찰은 원론적으로 그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마신 술의 양이랑 이 사람 조상우 선수의 그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들을 고려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을 봐서는 이제 조상우 선수는 음주운전 의혹은 받을 수 있으나 네. 그걸로 처벌이 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이 부분은 초동 대응, 경찰 초동 대응이 좀 부실했던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음주운전 부분은. 이거는 운전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아니었거든요. 애초부터 사실상 이 음주운전 이거는 부수적인 일이고요. 아하. 경찰이 지금 혐의를 적극적으로 두고 있고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거는 정말 정작이 어떤 성폭행 성폭력입니다. 혐의. 성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네. 신고를 했던 그 여성분이 이제 음주운전한 사실도 경찰이 제보를 해서 경찰이 즉시 입건을 하고 네. 이제 역추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부분 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경찰이 가장 중요한 건 성폭행 혐의예요. 네. 검찰에서 반려해가지고 보강 수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검찰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할 건데 결국 2대2입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 둘은 피해를 당했다는 거고요. 성폭행을. 이 두 사람은 합의한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사자의 말을 딱 배격할 수 있는 제3자의 어떤 그 증거가 없다면 이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제 생각은 네. 하나 제안합니다. 뭘까요?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나 가해자 이 두 사람들 양쪽 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십시오. 아하.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거짓말 탐지기, 물론 김복준 의원님이 이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증거로 능력은 없지만 뭔가 참조할 만할 수는 있어요? 아니, 거짓말 그건 탐지기가?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증거 능력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거짓말 탐지기 하는 과정에서 자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이게 아. 되게 떨리거든요. 그게 네. 생각보다 아하. 거짓말을 해야 되면 아하. 그걸 잡아내는 게 거짓말 탐지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혹시 경찰이 초동사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시작은 성폭행 신고로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 당시에 음주운전 신고가 없었어요. 아. 그 당시에 신고가 있었으면 그때 경찰이 하다가 안 했으면 이제 그건 이제 뭐 부실 수사나 초동사 네. 미흡 문제인 거고, 그 이후에 이 첫 번째 신고자가 근데 그때 네. 조상우 선수가 음주운전도 했어요라고 아하. 나중에 얘기한 거니까 아. 이거는 경찰의 문제를 제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보강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